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몰래 움직이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몰래 움직이기 시작한 낙엽계 전국서 민주당 조직 빼내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낙연은 현재 민주당을 떠났죠. 다른 정당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어쨌든 거기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다 보니까 지지 계층이나 뭐 조직 이런 게 좀 겹칠 때가 있나 봐요. 최근 들어서 이 이낙연 쪽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민주당의 지역 조직들을 빼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공천, 특히 지난번 이 공천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분열 책동이죠.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을 때 그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거야말로 이적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질낮은 놈이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계속 이어졌었고 한동안 뜸하다 했더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거의 서너 달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뭐 선고가 날 무렵이라든지 또는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올 때쯤이 되면은 스물스물 마치 바퀴벌레 기어 나오듯이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권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니들은 안 돼 라고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재기를 하겠다라고 우기는 자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 몰래 움직이기 시작한 낙엽계 민주당 조직 빼내가기 시동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낙연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밖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이낙연 글쎄 한동안 쥐죽은 듯이 있더니 최근에 또 뭐 자기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그러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구속이 새로운 과제를 안겨줬는데 그 과제가 뭐다? 선거법과 다당제 개혁이라는 주장을 해놨습니다. 아니 선거법과 다당제 개혁이라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다당제인가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설치게 된 것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검찰개혁의 가장 미온적이었던 것, 사실상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자가 이낙연 아닙니까? 지금도 치가 떨리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놓고 자기는 뒤에서 호박씨 까고 뒤에서 검찰이랑 뒷거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 검찰개혁을 무산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들 때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커녕 뭐 다당제? 참, 다당제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얘들은 사실상 내각제를 하자는 거죠. 일본식의 보수정당 나눠먹기, 계파정치, 밀실야합 이런 식의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특히 호남 쪽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특히 호남 쪽에서 지역 토호 세력, 지역 유지 이런 걸로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뭐 고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세한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민주당의 정신이나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기득권자입니다. 출신이 호남이 되다 보니까 기득권 정당인 국힘당으로 출마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민주당인 척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민주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호남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형 민주당,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호남에 기반을 둔 국힘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국힘당의 아류 정당을 호남에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남 지역당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남에도 있죠.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한데, 민주당의 색깔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들 역시 꽤 잘 나가는, 지역에서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만 아니면 당선됐을 사람인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 안 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국힘당처럼 민주당하고 비슷한데 민주당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의 아류 정당, 지역 정당을 부산이나 경남 이런 데 만들고 싶어요. 지역 정당을. 이낙연이 말하는 다당제는 결국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 혹은 국힘당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국힘당하고 생각은 같지만 국힘당에 있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림을 차려 나와가지고 지역 정당처럼, 그래서 지역 맹주 역할을 하겠다. 일종의 자민련과 같은, 옛날에 김종필의 자민련과 같은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 이낙연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내 먹고 살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정치개혁이고 나발이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밥그릇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개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아직 내란 세력을 미처 다 토벌하지 못했어요. 지금 개헌으로 이슈를 돌리게 되면 내란 세력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내란을 다 토벌하지 못한 채 이슈가 개헌으로 넘어가면서 내란 세력들이 고스란히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이재명 흠집내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낙연의 지금 작전이고 행보입니다. 이런 행보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이 3월 달에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갑자기 기어 나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어쨌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3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을 것 같다 싶으니까 그때를 기화로 삼아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죠. 이거는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매번 그때마다 얘들 뭐라고 합니까?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무슨 위기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툭함 하는 얘기가 뭐 독주를 하면 안 된다는 둥. 아니 이재명 독주가 보기 싫으면 니들도 뭔가를 좀 하라고. 가만히 짱 박혀 있다가 이재명 대표 뭐 선거 나온다 이러면 불쑥 끼어 나와가지고 이재명 독주를 막아야 된다. 이딴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아니면 니들도 윤석열이랑 좀 박이 터지게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독주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경수 의원도 마찬가지야. 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독주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맞서 싸우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윤석열이랑 맞서 싸워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주가 해소가 되지. 자 보세요. 언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독주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조국혁신당 만들었어요? 아니요. 본인이 쇄빙선으로 먼저 앞장서서 튀어나가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 부류가 된 세력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다당제 하는데 조국혁신당 그 있잖아. 다당제잖아. 뭐 다당제가 아니라 그래. 자, 이 와중에서 이낙연이 말하는 다당제가 뭔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런 보도도 있죠. 김경수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고개 드는 비명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요 네 사람의 얘기를 쭉 지금 늘어놓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네 사람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주를 허용한 적 없어요. 시민들이 누구 보고 독주하라고 한 적 없고 독주를 좋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해 줄 겁니다. 이재명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왜 지지를 뭐 안 해? 지지해 줄 거야.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도 좋지. 그런데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는 내란 세력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를 가지고 판가름이 나지. 이재명 말고 우리도 봐주세요라고 억지를 쓴다고 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꼭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제보를 좀 최근에 많이 받았는데요. 한 대여섯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이 호남 쪽에서도 오고 충청권에서도 옵니다. 하나같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형님 지금 지역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요즘 이낙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낙연이 또 움직이냐? 그랬더니 요즘 이낙연이 이재명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낙연이 뭐 이재명 욕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뭐 그게 새롭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조직을 빼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역 조직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쪽에서 민주당 지역 조직을 하나씩 둘씩 빼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얘들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마다 그 지역 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년, 30년씩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낙연 쪽에서 몰래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야. 부산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운 게 민주당의 부산시당에서 탈당계 내고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여가지고 조직을 꾸리는데 민주당의 기존에 있던 부산시당의 기존 조직을 이렇게 빼내는데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 지역위원장 중에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거나 혹은 이번에 뭐 낙선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는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에 나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하면서 지역위원장 내놓고 나가버렸어. 그 지난번에 우리 그 금정구 재보궐선거할 때 부산의 이 지역 조직들이 잘 안 움직였던 이유가 지역위원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선거 때는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최근에 꾸물꾸물 기어 나와가지고 조직을 재건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 쪽 조직을 빼낸대. 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누구 핑계를 대느냐? 김경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호남 쪽에서는 또 호남 쪽대로 또 달라. 호남 쪽에서는 이번엔 김동연 핑계를 댄대. 그러면서 김동연 쪽으로 우리 가야 되니까 야, 민주당에서 좀 나오자. 조직을 좀 끌어내자. 이런 식으로 빼내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도 참 좋죠. 뭐라고?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밀려난 사람들끼리 일단 뭉쳐보자. 그러면서 또 버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런 제보가 최근에 저한테 한 대여섯 건 정도 들어옵니다.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부쩍 이런 일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조직을 빼내가지고 자신들의 조직, 즉 이낙연 쪽의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호남 지역 전역과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대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경남, 부산 쪽에서는 김경수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대신에 김경수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김경수 쪽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킨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역시도 본인이 뭔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하고 척을 짓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나서가지고 김경수와 이재명을 충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김경수한테도 이렇게 부채질을,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경수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그 TK 쪽에는 김부겸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이분이 본인이 직접 무슨 나서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 뭐 지금 강연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보가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사돈댁이 고려아연, 영풍 이쪽이잖아요.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이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휩쓸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뭔가 뭐 도움을 주기 위한 건지 아무튼 지금 영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참 답답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김경수 지사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믿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소간의 과장 혹은 그 진위를 왜곡한 뭐 이런 식의 보도이거나 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길 그리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상한 소문들이 돌 때 김경수 지사가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오는 걸 끊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이낙연이 지금은 밀어줄 것처럼 마치 김경수를 밀어주려고 조직을 모으는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는데 속내는 결국에 이낙연입니다. 자, 제가 부산, 경남, 그 다음에 호남, 충청만 얘기했는데
지난해 한 11월, 12월 이 무렵에는 경기권에서도 이런 조짐이 포착이 됐어요. 정세균이라든지 김진표라든지 박광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주변에서 이런 조짐이 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을 지지할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야, 니 우리랑 같이 할래? 우리 김동연 쪽으로 갈 거야. 라면 사람을 끌어모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 제보도 제가 꽤 여러 건 받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낙연이 김경수 혹은 김동연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조직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박광훈이든 전해철이든 또는 뭐 정세균이나 뭐 김진표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개파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파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밀어줄 사람은 김동연도 아니고 김경수도 아닙니다. 결국 이들은 이낙연의 복귀를 꿈꾸려고 할 거예요. 김동연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쓰고 버리는 거야. 쓰고 버린 대악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김동연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저들이 이들의 이름을 쓰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가 뭐 나쁘진 않다.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손해볼 거 있어요. 본인들은 쓸데없이 괜히 안 좋게 찍히는 거죠. 괜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수박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아무 한 것도 없이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상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단호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끊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겁니다. 버려질 때 이낙연 쪽, 이 낙엽들은 버릴 때 아주 더럽게 사람을 아주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용 가치가 없어서 버릴 때가 되면은요, 글쎄, 언제 그랬느냐는 든 우리가 언제 같이 있었느냐, 언제 우리가 같은 편이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는 김경수 지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쪽 애들한테 그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칫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그러고 보면 참 이낙연이라는 사람도 참 저질스러워요. 그죠? 내란 세력과 싸워야 할 이 시점에 이때가 자신한테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재명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소탐대실일 텐데, 한편으로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참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유일체제를 원했습니까? 독주체제 원했습니까?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죠. 윤석열과 가장 최선봉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 얼마 전까지 송영길 대표도 있었고
조국 대표도 있었어요. 송영길이나 조국 그분들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처럼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다 대고 지금 어디다가 총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총질하는 게 이낙연 쪽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히 박광온, 내 진짜 니는 내가 진짜 지옥 끝까지 가서도 너는 내가 죽여놓는다. 진짜 박광온 같은 사람은요, 다시는 이 정치판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우. 어디서 이런 참 답답하네요. 오늘 같은 날 참 조국 대표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니 김